유동열의 안보 전선입니다. 자, 공자님께서도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렇죠. 최근에 자유기업원에서도 정명운동이라는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청률 이렇게 표현하는 자유경제원. 네, 자유경제원. 네, 소비자 선택률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이제 소비자들이 좀 주체적이 된 것 그렇죠. 같고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북한 용어 이것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북한의 정치 사상 용어나 또 북한의 혁명 용어, 네, 또 북한의 우상화 용어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서스럼 없이 우리 국내 언론 매체라든지 네. 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태양절이죠. 네. 자, 김일성 생일이라는. 그렇죠. 네. 매년 4월 15일이면은 이제 김일성 생일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네. 행사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언론들이 다 태양절을 맞이해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합니다. 네. 태양절이라는 것은 김일성을 신격화해가지고 태양에 비유한 거거든요. 네. 완전히 한 인간을 우상화, 신격화시킨 건데, 김일성이 누굽니까? 바로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억압 통치하고 인권 사범이죠. 전 그렇죠. 세계. 네. 예, 반인도적 범죄죠. 네. 그리고 폭압 통치자인데 또 6.25 남침전을 일으켜서 책임자고요. 네. 빅을 일으킨 희대의 장군이고 독재자고. 희대의 독재자인데, 이런 사람을 태양에 비춰가지고 신격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를 네. 우리가 태양절 무비판적으로 쓰고 정말 있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히 생각하면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붙이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소위 북한 태양절. 네. 이른바 태양절이고 김일성 생일날 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포대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고위 군관부들이나 김일성한테 충성한 사람들이 태양절이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태양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용어를 쓰다 보면 나중에 북한에서는 아니 니들이 이런 용어 썼다는 거는 이걸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각 언론 매체가 뭐 신문, 라디오 공중파, 종편이 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종편에 출연해가지고 그 김정은이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무슨 금수산 태양궁전입니까? 이 금수산 태양궁전은 뭐냐면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시체를 미라가 있는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당국이 김일성, 김정일 미아 찬양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금수산의 태양궁전으로 이렇게 높이 신격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금수산 태양궁전, 그럼 대한민국 언론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존대하고 받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일성, 김정일 시체 보관소라고 했더니 좀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 섬뜩하니까 시신 보관소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그건 괜찮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정말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말 난 김에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그 시신 미라 보관 비용이 꽤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미라를 잘 보관하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구소련. 러시아인데 그 레닌이라든지 스탈린 다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레닌 같은 거. 그런데 바로 그 기술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김일성 죽었을 때 북한의 과학자 의사들을 갖다가 거기 파견해서 모스크바로 파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방부제를 해서 시신이 썩지 않고 장기간 보관될 수 있냐를 한 거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한 몇십억이 넘습니다. 이야, 이게 굶어 죽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시신도 아무리 미라지만 계속 세포가 괴사해가지고 계속 바꿔줘야 된다면서요. 계속 그걸 갖다가 우리 요새 사용하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계속 부품을 받아주는 거네요. 하드웨어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북한 인민보다도 죽은 김일성이가 호강을 하고 살아있는 인민들보다도 죽은 김일성의 생일잔치에 엄청난 돈이 소요되니까요. 천문학적 액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말하기를 이러한 북한 집단을 반문명적인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집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 언론 매체가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금수산 태양궁전 네. 운운해서는 안 되겠죠. 좀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금수산 시신 안치소, 시체 안치소. 금수산이랑 자체도 그것도 높임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원래는 원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수라는 것은 천수, 만수 그런 의미가 포함되기 고유 명사가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김부자 시체 안치소. 예, 그렇게 그 정도. 예, 네.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게 이 북한군을 인민군이라고 그래요. 네. 인민군. 이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군입니다. 그러면 인민군이라는 것은 북한 인민들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군대인데 현재 북한군은 이미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위한 개인의 군대로 전락한 지 오래고 바로 이 김씨 정권을 받들고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치하는 최일선 무장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민군입니까?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수령군이죠. 수령을 위한 군대, 당을 위한 군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북한군, 그 중립적인 표현으로 북한군 하면 되는 겁니다. 괴뢰군이라는 용어는 어떻습니까? 괴뢰군도 좋죠. 네. 괴뢰군이라는 용어는 북한 괴뢰군 좋죠. 네. 군에서 우리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괴뢰군이라고 합니다. 남조선 괴뢰군.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네. 이게 정통성이 없다고 북한은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니 이러다가 뭐 6.25 남침을 무슨 북한식으로 조선 해방전쟁 이렇게 쓰는 언론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은 이 전쟁의 주체와 그 책임자가 불분명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전쟁, 코리안 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리적 개념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 전쟁이라고 해요. 네. 한반도 전쟁. 더 페닌슐라. 코리안 페닌슐라 워. 오브 코리안 페닌슐라. 그런 식으로 해줘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한국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 한국이 일으킨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일으킨 전쟁이 돼요. 그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6.25 남침 전쟁, 전에는 6.25 동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란이라는 거는 이제 동양학식으로 말하면은 국가 대 국가끼리 붙는 게 전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국가와 국가 아닌 집단이 붙는 게 난이죠. 그 동란이라는 거는 동족끼리. 그렇죠.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니까.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인데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반란 집단이 벌여서 6.25 동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또 학자들은, 일부 또 정치가들은 김일성의 난이라는 게 정확하다. 6.25 남침전쟁은 김일성의 난이다. 김일성의 난. 김일성이 이렇게 난이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여간 6.25 남침전쟁 해야지 그 6.25 전쟁의 책임이 명확히 나오는데 아무 주체의식 없이 우리가 한국전쟁이 참 불편한 용어고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300년쯤 지나서 대한민국 교과서에 이 6.25 뭐라고 기록이 될지, 어떤 명칭으로 기록이 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북한에서 우리 이남 이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남 이북. 사실상 이게 우리도 꺼리낌 없이 이제 북한 남한, 이 남북한 원래 북한 괴뢰인데 북한 남한으로 대한민국 통일부가 남북 관계를 설명할 때는 남한 북한으로 호칭하게 했기 때문에 남한 북한인데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한국이죠. 북한은 뭐냐? 우리가 중립적으로 북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제 북한 스스로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플레임을 갖고 있던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북한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북한이 스스로 이북이라 한다면 난 그건 괜찮은데 우리 스스로 이남이라 한 표현은 정말 부끄러운 용어고 정말 우리 국가 정체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용어죠. 어떤 기준 남쪽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우리 스스로 이제 좀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심히 쓰는 용어들이 결국은 북한의 선전선동술에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총비서 이렇게 호칭을 해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 이제 6.15 공동선언 직후에 제가 모티비 토요일에 하는 난상토론이라는 생방송 토크 프로에 나갔는데
제가 계속 김정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그 방청객들한테 직접 생방송인데 네. 질문할 기회를 주는데 한 분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저한테 왜 윤석열 연구관께서는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김정일 하는 네. 것이냐. 지금 6.15 공동선언 남북 화해 모드로 가고 이 평화 모드를 깨는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우리 대통령조차 김정일 제1국방위원장으로 호칭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때죠. 네. 왜 그렇게 하느냐. 북한을 적으로 보는 그런 대적관념이 사라져핀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실 당황을 했습니다. 네. 생방송인데.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했죠. 예. 제가 김정일 님 하면은 내가 존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김정일 놈 하면은 하대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김정일에 대한 생각으로는 김정일 놈도 부족한 표현이지만 네. 부족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용어인 김정일 사용했다.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네. 지금 나한테 김정일 님이라고 올리라는 거냐? 네. 하고 내가 면박을 한번 준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니 더 이상 말하고 네. 못다 한다. 네. 아니 그 중립적 용어 하니까. 네. 방송에서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 네. 것조차 호칭을 붙여라. 네. 아니 뭐 지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지. 그게 뭐 제대로 된 위원장입니까? 네. 방과단체 수개인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 좀 이런 용어들을 좀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처음 붙이려면 이른바 태양절, 네. 소위 태양절 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바로바로 불러주면 이 북한의 대남 용어 혼란 전술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 인사뿐만 아니라 특히 언론, 방송인들이 용어 사용해서 유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북한의 우수항화 용어를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정치사상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혁명 용어들. 네. 예를 들면은 자주민주통일. 네. 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것은 정말 자주적으로 민주로 통일하자. 너무 좋은 용어인데.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북한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민주통일이 아닙니다. 자, 남북이 합의한 자주는 뭐냐? 외세 개입 없이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통일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면서 북한은 딴짓 할 겁니다. 네. 지금 북조선은 자주적 정서가 조성되어 있는데 남조선은 비자주적 정서가 조성돼서 통일이 안 된다. 왜? 지금 남조선은 미제국주의 네. 식민지다. 네. 남조선은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라 미제국주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제국주의 식민지의 그 용병인 식민지 물리력인 주한미군이 남한을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는 미국에 반대하는 좌두화 투쟁을 벌이자. 대표적인 투쟁이 주한미군 철수투쟁이죠. 그러한 의미의 자주입니다. 자, 민주가 뭡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남북이 합의해서 하는 것인데 북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는 민주적 정서가 조성됐는데 남조선에는 반민족 정서가 조성돼서 네. 통일이 안 된다. 그 왜 통일이 안 되느냐? 대한민국은 독재 파쇼가 불쌍한 노동자 민족을 얼가먹어 착취하기 때문에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에 들어야 네. 의미의 반파쇼 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입니다. 그럼 자기들은요? 자기들은 자주국가죠. 민주국가고. 그렇게 아니 무슨 3대 세습하는데 그게 무슨 민주국가입니까? 아니고 거기서 수령을 뽑을 때 투표합니까? 네. 투표 안 하죠. 네.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국방위원 투표한다 대의원 투표한다 네. 할지라도 99.9%인데 찬성률이 조작된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민주도 바로 독재 민주화 투쟁 네. 바로 우리 남한 정권을 타도하자는 소리죠. 대한민국 정권을. 자 그다음 통일은 뭡니까? 자주민주 통일. 남과 북이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체로 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뭐냐? 적화 통일입니다. 네. 공산화 통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하면 당연히 자유민주 통일을 알고 있지만 북한은 적화 통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세미나에 갔더니 세미나에서 한 분이 손 들고 말이죠. 플로에서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대북 사업 때문에 북한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 네. 만나는 북한 주민마다 조국 통일을 해야 합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도리어 우리 그 애국 인사를 꾸짖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죠. 선생님,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이 조국통일 한다는데 그 조국통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적화통일을 의미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북한 주민들 적화통일을 하자는 걸 여기 와서 지금 자랑하고 그대로 하자는 겁니까? 조국통일이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인데 당연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우리 벌겨가지고 슬머시 나가더라고요. 이런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하면 무슨 통일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지만 북한이나 종북들에게 말하는 통일은 적화통일이다. 네. 한번 그 서경원 씨라고 뭐 야당 국회의원 하다가 간첩으로 서경원 의원 미립북 사건, 미립북 간첩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갔고 김일성한테 통일 자금을 주고 왔다. 그러니까 주고 왔습니까? 받고 왔습니까? 저쪽 가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준 $10,000인가 $20,000만 주고 왔는데 평화민주당 의원이었죠. 당시에. 당시에 이분이 이제 그 전농 운동하신 분인데 카톨릭 농민회 운동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유민주당이 분개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강연에서 서경원 의원이 말하는 통일운동 하러 갔다. 통일자금 주러 갔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들 놀라요. 그래서 근데 앞에다가 두 글자 접도를 붙여야 된다. 적화통일운동 하라고 왔고 적화통일자금 주러 갔다. 이렇게 접도 두 개 붙여야 되는데 그냥 통일운동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자유민주당에서 크게 격론한 건데 바로 이 통일 문제도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정치사용 용어 또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진보 보수라든지 북한에서 상투적으로 말하는 양심수라든지 뭐 전쟁 세력 평화 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만 가지고 한번 별도로 장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북한이 이른바 용어 혼란 전술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의 사상과 감정과 인성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친북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방송부터 언론부터 좀 더 이런 용어 순화 작업을 벌여가지고 용어 정확을 작업을 벌여서 북한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여갑 사용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또 우리 스스로도 바로 그러한 용어 사용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은 자유 통일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